필요가 필요한데 이제 비자금이나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한 호치민 일군 지역에 집을 임대해가지고 일군 중심가에만 살아보니까 밥 먹으러 가기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네요. 날씨는 시아누크빌보다 훨씬 더운 듯한 느낌이네요. 호치민에 방문하게 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지역에 무조건 방문하게 되는데 물가도 상당히 비싸고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요즘 두리안철인가 보네. 40만 동, 35만 동. 이 근처에 이 유명한 한전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전을 하고 있네요. 호치민 방문 시 공항에서의 한전보다는 이곳이 환율이 훨씬 유리한데 베트남 공항에서는 한국에서 한전해온 달러 또는 원화로 필요한 소액만 한전을 해서 어차피 일군으로 방문할 관광객분들이시겠기에 이곳에서 여행을 위한 필요 금액을 한전하시는 것이 달러나 원화를 베트남 동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 보여지네요. 한국 음식을 현지인 상대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비빔밥이 한 5만 동 정도 하는데 상당히 저렴하죠. 여기 한번 찾아가 보면 물가도 7군에 비해서 7군도 비싼 편인데 1군이 좀 더 비싼 것 같네요. 이 공원 건너편에 가면은 그 유명한 VBN 거리가 있는 대로가 나오는데 그쪽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니까 저렴하더라고요. 김치찌개 하나 하고 비빔밥 하나 하고 먹었는데 10만 동 정도 나오던데 저렴하죠. 집에서 시켜 먹고 한국 식당 가서 먹고 하다 보니까 하루 식대가 근 100만 동 가까이 들기에 한국식 음식을 저렴하게 파는 곳은 어디 없나 해서 검색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법 저렴한 식당이 있길래 며칠 전에 한 가보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먹으러 가게 되네요. 응우엔 따이홉, 여기가 호치민의 명문 초등학교인가 봅니다. 저기 건너편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VBN이 시작되는데 호치민 단기 관광객은 한 번쯤 꼭 찍어야 호치민 다녀왔다는 소리를 듣는 곳이긴 하지만 호치민에 사시는 분들이야 그 길 왜 가라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심심할 때 사람 구경하러 나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나이든 저 같은 경우에 지나칠 만큼의 큰 음악 소리는 소음으로만 여겨지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게 이제 늙어버렸다는 스스로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때 호치민의 횡단보도는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양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기에 횡단보도 신호받고 건널 때도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도 타이밍이 같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차량들 주의하면서 건너야 함은 오토바이 없이 다니는 보행자들에게는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7군으로 가기 위한 4군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여기 롱짜오라는 약국 옆에 식당이 있는데 제가 밥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밥 시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먹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나이든 제가 오기에는 약간 눈치도 보이는 베트남의 젊은 20대층이 주 고객인 듯한 분위기로 보이네요. 예전 한국의 대학가 식당 분위기라고 할까요? 식대는 저렴하면서도 그렇게 음식의 질이 나쁘지도 않았던 그런 곳. 메뉴를 이렇게 적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비빔밥이 52,000동, 김치찌개가 52,000동, 김밥이 40,000동, 잡채도 있네. 잡채가 60,000동. 이거는 다 좋은데 종업원들이 활기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랬는지, 일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두둑한 호캉스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아닌 보통의 여행객분들과 베트남 하면 그래도 한국에 비해 저물가와 가성비이지라는 저 같은 생각의 분들은 끼니 때 한 번 정도 방문해서 드셔보면 가성비를 약간 체험하면서 호치민 일군의 관광객 상대 바가지 상황과 베트남은 저렴하다는 인식에 반하는 실제 물가에 의해 언짢아지는 영혼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관광지가 그러하겠지만 호치민 일부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좀 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야, 싶네요. 이 재료를 한국 재료를 쓰는 것 같은데 한국 분이 아니라. 돌아온 호치민에서 호치민 생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근 10일 만에 처음으로 가성비를 느껴본 식사였나 봅니다. 물론 20만 동 전후하는 보통의 한국 음식과는 기본 반찬과 질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포만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나 봅니다. 사실 시아누쿠빌이나 호치민 1군의 음식값은 한국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시아누쿠빌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주식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거주증을 만들고 캄보디아에서처럼 1년씩의 장기 비자를 취득하는 등의 절차는 이행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이유는 캄보디아에 비해 외국인이 베트남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와 금액과 절차에 있어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이란 한국의 사업자 등록보다는 좀 더 세금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기에 확실한 사업 노하우 없이 무턱대고 법인 설립부터 한다는 것은 자영업을 해본 많은 분들이 경험해본 바로는 사업자 등록 그것도 함부로 내는 것은 아니란 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싶네요. 그리고 베트남 지방 여행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해보았는데 그건 역시도 장기 비자, 즉 비자 기간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현지 운전면허 취득도 쉽게 포기하게 되나 봅니다. 취득은 할 수 있으나 비자 기간만큼만 발급이 되는 점은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설립자나 주재원이 아닌 이상에는 안이 발급받고 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행히 지난해 3월쯤인가 한국인 국제 면허가 베트남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데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갔다 오기도 그렇고 한데 마침 도로교통공단에서 온라인 발급도 된다고 하니 국제 우편으로 받아볼까 싶네요. 국제 운전면허는 입국 후 1년간 유효 기간을 주는가 보네요. 무면허로 다니는 것보다는 면허를 취득해서 오토바이든 차든 타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토바이 단속에 걸렸나 본데. 관광비자로 비자를 통해 장기 거주하는 분들은 모터를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국 2종 소형 면허가 꼭 필요한 곳이 베트남이 아닌가 싶네요. 가성비 있는 밥 한 끼 먹고 오면서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위한 저만의 고민을 주절거려 보았네요.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면서 하나씩 준비해 가는 데 있어 저 나름대로 기억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걷고 있을 때 찾아오나 봅니다. 그러므로 걸어가는 길을 잘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만남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면 아무래도 취객을 만나기가 쉽고 아름다운 호숫가를 거닐면
시인을 만나기가 네, 쉽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남도 갈리고 인생길도 갈리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떠도는 저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와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걸어가는 외길 인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분들에게 어설픈 한마디 해본다면 사람은 갈에서 만나는 것이다. 성공하신 분들은 사람을 잘 만난 것이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갈에서 만나지 못한 점도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갈에서 만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별 내용 없는 영상 보아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